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공모전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 2조 발표를 맡게 된 김서희입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는 환경의 날 기념 그린 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감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 지금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주고받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번 발표 때 생각해놨던 아이디어들은 다음과 같은데 여러 피드백을 받고 검토한 결과 캠퍼스 내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 기숙사 타지역 거주자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그리고 캠퍼스 내 태양광 페인트 도입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로 인당 한 아이디어씩 맡아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아이디어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어플을 통해 환경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밑에 써진 바와 같이 대학교와 제휴를 맺거나 대학교 내에 위치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어플을 통해 인식하고 이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이후에 친환경 제품을 소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카페 컵 홀더와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해당 지점으로 돌려줬을 때나 텀블러 사용 시에도 적립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저번 피드백 때 나온 소재인 태양광 페인트에 관한 것입니다. 캠퍼스 내 건축물에 태양광 페인트를 사용하여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원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태양광 페인트를 이용한 이벤트성 행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캠퍼스 내 태양광 페인트를 칠해볼 수 있는 벽면을 제공하고 그 옆에는 청정에너지원에 관한 정보와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습관에 관한 정보 따위를 명시하여 청정에너지원 개념화 및 에너지 절감 인식과 같은 기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 SNS를 이용해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는 타지역 거주자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및 탄소 절감 캠페인 참여 유도 정책입니다. 대상은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며 구체적 실행 방안은 본가로 가게 될 때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표를 사진으로 찍어 스캔하고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학교 측에서 후에 기숙사 입사 시에 추가 점수를 주거나 환경 보전 활동으로 인한 봉사활동 실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동아리 및 근처 환경 보전 단체와 연합하여 탄소 절감 캠페인을 진행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디어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인 5월 4주차까지 공모전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여 피드백을 교환하였고 이번 주까지 피드백을 기반으로 제안서를 마무리하고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공모전 2조 발표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생각나는 피드백은 동의문서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모전 4조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전 4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전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번과 같이 승강기 안전문화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 기간은 7월 중순 정도로 넉넉하고 1, 2차 서면평가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저희는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보완과 서브 아이디어 구상을 완료하였으며 공모전 제출 서류 초안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저번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센서를 잡게 하여 센서가 측정하는 거리를 측정한 다음 오차 범위 등을 설정하여 손잡이를 잡았는지 판단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발판의 전체 너비가 0.4m라고 주어질 때 핸드레일의 오른쪽에 달린 초음파 센서가 감지하는 거리 x가 0.2m 이상이면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0과 0.2 사이의 경우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0.2와 0.4 사이에 사람이 n초 이상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서행 탑승 발판이 아닌 이동 탑승 발판에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 각각의 상황마다 적절한 스피커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센서에 관한 논의입니다. 처음에는 센서와 스피커를 각각의 발판마다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성을 위해 스피커를 천장에 달고 센서와 스피커를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연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센서를 외부에 부착하여 레일을 따라가는 형태로 만들 것인지 내장식으로 만들 것인지 의논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았습니다. 센서를 외부에 부착할 경우 고장이 잦을 수는 있으나 초음파 센서의 가격이 싼 편이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센서를 내장했을 경우 고장이 드물 수는 있으나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 에스컬레이터 전부를 뜯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센서의 전력을 수급하는 방법도 의논하였는데 사진에 보이는 무선 전원 수신기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브 아이디어 의논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최상단, 최하단 부분에 달린 이멀전시 스탑 버튼은 옷자락이 에스컬레이터에 끼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에스컬레이터의 최상단과 최하단에 있는 승객들이 이 버튼을 눌러서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러한 버튼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된다면 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넛지 효과를 이용하여 스피커에서 나오는 멘트를 단순히 손잡이를 잡아라 안전 라인에 서라가 아닌 손잡이를 잡고 안전 라인에 서면 사고 발생률이 줄어든다라고 나오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전 라인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 선이며 양손에 짐을 들어서 손잡이를 잡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안전 라인 안에 서달라는 뜻을 스피커 멘트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까지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초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후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6월 말에 회의를 재개하고 공모전 마감 기간인 7월 중순까지 최종 작품을 완성하여 다른 공모전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에 대한 질문 또는 피드백 있으신가요? 네, 피드백이 더 없으므로 공모전 4조 발표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생각나는 피드백은 마찬가지로 공유문서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특허 1조 발표 준비됐나요? 특허 1조 발표 준비됐나요?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년 6월 1일 월요일 특허 1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컵하고 코인티슈를 결합한 아이디어고요. 우선 온도차를 이용한 아이디어서 저번 회의까지는 컵의 홀더를 이용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찬 음료와 따뜻한 음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해서 이 아이디어를 배제하고 저번 조별 회의를 통해 새로 나온 아이디어가 컵 뚜껑을 이용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컵 뚜껑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미세한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서 따뜻한 음료의 경우 열이 올라오면서 이 미세한 구멍 위에 올라와 있는 그 티슈가 이제 수분을 먹으면서 물티슈의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찬 음료의 경우 그 아까 보여줬던 뚜껑을 아래에 부착해서 그 바깥 온도와 그 찬 음료의 온도 차에 의해서 생기는 종이 그 컵 가에 수분이 흘러내려서 아래 고이게 되는 수분을 머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피드백에 대한 답안인데요. 먼저 습기를 먹으면서 찢어서 나오는 티슈컵을 제안하신 피드백이 있었는데 컵 뚜껑을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4년간 특허 출원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습기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 물티슈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따뜻한 음료의 경우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 찬 음료의 경우 온도가 불일정할 수 있어서 그냥 구글에 그 일반 그 패스트푸드점 그런 데서 서빙되는 그 음료의 온도를 알아봤는데 정확한 그 정보는 얻을 수 없었고, 가장 적절한 온도가 그 3.3 컵시 3.3도에서 5.2도 사이인데 대부분 실내 온도가 이것보다는 10도 가량 이상 더 높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그다음 또 찬 음료의 경우 흘러내리는 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컵 뚜껑을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번 주까지는 컵 홀더를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구체화했고, 이거에 대한 다시 선행 기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컵에 관련된 선행 기술 조사를 할 것 같고, 그 선행 기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세서 작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십니까? 네, 특허 일조 발표에 대한 질문 또는 피드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발표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세요. 저 들리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PU 1조 6월 1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 계획을 간트 차트로서 보여드리고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여드린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계획 간트 차트를 다시 보시면 일단 지금은 6월 1주차 자료조사 및 교수님 면담 단계입니다. 5월 3주 4주차 때 세부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이수했으며 다음 주인 6월 2주차에 서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CPU 세부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저희끼리의 비대면 그 면담을 통해서 주제를 C3, 리튬 2차전 지형 고체 전해질 소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2일 찾아간 설명회에서 C3에 대한 김재학 변리사님의 조언을 경청했고 그를 바탕으로 주제를 제시한 기업은 삼성 SDI로 추정된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시 작성 및 전체적인 방향 조정과 매트리스 분석 및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차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앞으로 이틀 뒤인 6월 3일 수요일에 검색식 작성 및 CPU 수행 방법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이관우 선배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기로 하셨고 또한 이번 단계가 교수님께 면담을 드리고 교수님에게 면담을 하고 한 단계이므로 신소중학부 박찬진 교수님과 그리고 화학공학부 이훈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실까요? 네,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이 없으므로 CPU 일정 발표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생각나는 피드백은 마찬가지로 공유문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도 준비된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도 유튜브에 업로드할 계획이며 참고하여 공유문서에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꼭 한 팀 이상 피드백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체 회의를 마치고 2월 29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